미국 유부녀분이 본인의 결혼생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쇼츠가 있습니다. 한국 여자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으면 아마 신상 다 털리고 인생이 망했을 겁니다. 그만큼 좋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 볼 수는 없고 그중에서 핵심만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These are the controversial rules in my marriage that some people hate, but they work for us. We live traditionally. My husband leads, I follow, and our marriage has never been stronger. Rule 1, he has the final say. Not because I'm weak, but because I trust his judgment. One leader means no chaos. Rule 2, I don't have to work. If I want to quit everything tomorrow, he would support me. What I choose to do is my freedom, not my burden. Rule 3, I protect the home. Cooking, cleaning, nurturing, creating peace. That is my power. A man cannot fight battles outside if his home feels like a battlefield itself. Rule 5, he pays the bills, I multiply the value. He provides financially, I turn what he provides into meals, memories, and a home worth living in. Rule 7, no thirst traps online. If you ever see a risque photo of me, it's because my husband posted it himself and I reshared it. I'm not advertising for other men's attention. Rule 10, sex is never a bargaining chip. It is not a weapon. It is a part of intimacy that keeps the bond alive. These rules might sound crazy to modern culture, but they work because we respect our roles. If this makes you mad, ask yourself why. And if you get it, you know why traditional marriage is stronger than ever. 자,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볼게요. 남편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이 얘기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근데 굉장히 현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우리나라 가정 문화를 정말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기대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남자입니다, 사실은. 남자 본인도 본인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그것을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리더가 없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남자가 리더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정을 못 받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이 가게가 무너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정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 탓을 할까요? 최종적으로. 너가 우리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런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할 거라고요. 이게 무슨 여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할 거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우리 삶에 녹아든 질서를 다 의식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서들은 우리의 눈을 벗어난 곳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지배를 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뚜렷한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거기다가 본능으로 뒷받침되는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경향성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죠. 일반적인 경향성을 인식을 해야지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이 생겨야지 사회가 패닉에 안 빠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실질적으로 어떤 질서 위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남자분들일 거기 때문에 남자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이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 어떤 식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보통 대답을 못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여혐이 아닙니다. 보통은 그런 거는 남편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 가족의 경제적인 번영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정말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표준이었다라고 했다면 평등에 대한 집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녀 평등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게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의 번영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거시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팀으로서 우리는 번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있으면 평등을 그렇게 따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평등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는 현재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통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나도 월급 250 받고 너도 월급 250 받으니까 집안일 반반 해야 돼. 이것도 반반 해야 되고 이것도 반반 해야 돼. 이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당장 이만큼 버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공평하게 반반 해야 돼. 여기에 성장, 번영, 거시적인 안목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 문화를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많은 가정들이 자기가 자기를 올가매면서 번영하지 못하게 올가매면서 우리는 번영을 못해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평등을 많이 생각하고 작은 것들에 집착하는 집단은 절대로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표준이 된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번영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부싸움 아젠다 자체가 너무 작아요, 다. 뭐 쓰레기를 누가 어떻게 버리고 네가 애를 몇 시간을 받고 이것도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페미니즘이 사람을 소인배로 만듭니다. 뭐 유명한 소위 뭐 페미니즘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부는 적어도 IQ 높을 겁니다. 머리 좋을 거예요. 근데 이 뇌 기능이 좋은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지능이 높은데 속이 좁으면은 그냥 말 많은 소인배인 거예요. 이 페미니즘이 결국 이제 세상을 남자 여자 반반 나눠가지고 여자가 손해보는 건 이만큼이야.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다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사 자체가 소인배이기 때문에 뭐 그중에 당연히 일부 맞는 말도 있겠죠. 내가 손해보는 거를 다 나열했으니까 일부는 맞겠죠. 근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냥 소인배잖아요. 당장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손해보는 거를 막 이만큼 작성을 해. 그러면은 둘 다 맞는 말 할 거라고요. 근데 소인배잖아요. 그리고 집단은 망하잖아요. 페미니즘을 가정에 도입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의 가정들은 다 페미니즘 가정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좀 많이 갔는데 돌아오겠습니다. 남편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도 이미 그걸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여자도 그걸 남자에게 바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의존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남편이 경제 영역에서 주라고 인식하고 본인은 부라고 인식하면서 그냥 직장 생활하고 돈 번단 말입니다. 어차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거면은 이거를 의식화를 해가지고 남편을 확실하게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남편도 확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면 되잖아요. 그게 번영의 길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평등, 페미니즘 이런 거 들어오면은 바로 전쟁이에요. 주도권 싸움, 기싸움, 평등 투쟁 이런 거에 매몰된 집단은 다 망합니다.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믿어주는 게 있어야지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똑같잖아요. 애가 시험 점수를 잘 받아와야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어줘야지 잘 받아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시험을 넘어서서 좀 거시적인 얘기로 봐야겠죠. 우리 자식이 상당 기간 동안 인생의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그래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넌 할 수 있어. 너 될 거 내가 알아. 이렇게 믿어주면은 터질 수가 있단 말이야, 언제든지. 근데 점수 한번 못 받아오면은 바로 이제 막, 진짜 왜 그러냐, 막 실망하고, 이번 학기 좀 말아먹었어. 그러면은,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을 계속,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좁으면은 애가 망한단 말이에요. 물론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믿음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믿어주면은 정말 폭발할 수 있다고 해요, 좋은 쪽으로. 이 엄청난 힘이 담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가정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평등해야 되니까. 눈앞에 있는 거 반반 해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리더 3년 맡겼는데 왜 못해? 지금 이제 이런 꼴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편을 리더로 딱 인정을 하고 잘 따라주면은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확실하게 리더를 정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규칙 2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내는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조금 변형이 돼서 우리 가정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편은 최종 책임자로 인식이 되고 아내는 그렇지 않죠. 부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규칙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내가 집을 보호한다. 요리, 청소, 돌봄, 평화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한다. 이것도 뭐 이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뭐 모든 집안에 다 표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다 사정이 다르니까. 근데 딴 건 몰라도요. 이 돌봄이라는 거는 남녀 차이가 정말 심합니다. 결혼해서 애기 낳아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애기 챙겨주고 놀아주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기에 적성이 다르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랑의 에너지도 다르고 남자들은 자기의 관심사와 에너지를 이 아기의 일거수일투족에 몰빵하는 걸 잘 못해요. 애초에 그만큼 섬세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인지적으로 섬세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울면은 무슨 뜻인지 알고 저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알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다 에너지를 쏟는 거 이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여자들이 아기한테 쏟는 그런 절대적인 집중과 관심은 스스로 체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본 사람은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자들의 강점이고 여성성의 아름다운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런 것을 의식화하시고 정말 자기의 역할로서 충만하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걸 보면서 대단히 좀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가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도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부양하고 아내는 그 가치를 증폭시킨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은 아내가 그 돈을 잘 활용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좋은 추억을 만든다.
좋은 기억을 우리 가족에 제공을 한다. 이것도 저는 정말 이 여성성의 아름다운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쉽게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자식을 혼자 키웁니다. 뭐 같이 있는 시간은 많다고 할게요. 근데 그래도 이 한계가 있어요. 분위기에. 근본적으로 좀 칙칙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이제 여자들이 해주는 그런 사소한 챙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자꾸 가족 모임을 만들어가지고서 사람을 모이게 만든지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데 왠지 칙칙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에 이 사랑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거는 여자들의 강점이죠.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좋은 기억을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식을 키워도 그냥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이제 핸드폰 앱, 사진 앱 같은 걸로 막 장난도 쳐보고 어디 놀러 갔을 때 예쁘게 나온 사진이 있으면은 그거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도 찾아가지고 갖다 놓고 남자만 있었으면은 굉장히 효율성 중심으로 딱딱했을 만한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불어넣어주고 디테일하게 챙겨주고 이런 것들 이런 원리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아내가 그 가치를 증폭을 시킨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것을 잘 의식화를 해가지고서 나의 역할로서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정말 전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좋았어요.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 SNS 관종을 나는 안 하겠다. 이거. 사실 저는 왜 그렇게 많은 여자분들이 본인의 야한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는지 이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관심 받으면 좋잖아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관계를 망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이 초콜릿, 뭐 가나 초콜릿 같은 거를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냥 한 10분마다 한 조각씩 계속 먹어. 이러면은 단맛이 없잖아요. 그 입에 달고 기름진 그 무언가 코팅돼가지고서 이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얕고 영양소도 없는 그런 관심을 계속 섭취를 하면은 남편이 주는 관심과 사랑에 무감각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적인 방종도 비슷한 효과가 있죠. 계속해서 그런 짧은 관계, 성관계 위주의 관계를 계속 가지다가 결혼을 하면은 아무래도 남편과의 관계가 덜 밀접할 가능성이 높고요. 로열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결혼 생활해서 잘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이런 여자분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섹스로 협상하지 않는다. 섹스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뭐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러면은 은근히 이걸 카드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권력 싸움 이런 걸 할 때도 은근히 좀 쓴다든지. 이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집에서 고통받는 거를 잘 말 안 하기 때문에 논의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이제 인간 본성상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부관계에 정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부관계는 장기 게임입니다. 30년, 40년, 50년 하는 거라고요. 이런 강렬한 권력을 휘두르면은 지금 당장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2번, 3번, 4번 반복이 되면 굉장히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도 상대가 눈치를 깝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은 진실이 통하는 공간이라고. 정치판이나 사회랑은 다르게. 왜냐? 서로 숨소리도 구분할 만큼 맨날 붙어 지내기 때문에 이 진실에 대한 민감도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거짓말에 대한 민감도도 높다고요. 또는 권력의 남용에 대한 민감도도 높은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 세워서 그렇게 해도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생활만큼은 정말 원칙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꾸 막 간신배처럼 막 전략 쓰고 어떻게 요령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다 느낍니다, 상대방이. 심지어 말로 표현 못하는 경우에도 느낀다고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그거를 규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관계 하에서는 이것이 규칙이구나. 무의식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관계 다이나믹이 비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심지어 다른 소재로도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 자체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언급이 안 되는 주제인데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남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력 이런 것들로 자꾸 이제 막 올가맨다든지 뭐 협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장기적으로 다 느낍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정도를 걷는 것이 제일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사이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